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세무신고 서류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원천징수에 대해서 수정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소득처분에 의한 것은 원천징수가 일반적인 수정신고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정신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월달 급여를 2월달에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2월달 급여를 2월에 지급했을 때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사실 실수로 급여가 잘못돼서 원천징수 금액이 변경이 됐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했다. 이랬었을 때 수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수정신고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우리가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얘기한 FM적인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를 했다. 자, 이렇게 신고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급여 소득자 중 한 명이 사실상 5월달 급여에 추가적으로 상여가 100만 원 정도 더 있었는데 모르고 그거를 빼고 신고를 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6월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한 7월 10일쯤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빨리 수정신고를 하고 모든 부분을 해야 됐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급여자료 입력에 우리 5월달 급여라고 했죠. 자, 5월달 급여. 기본적으로 이렇게 5월달 급여에 보시면은 급여의 소득세가 88만 7,260원. 자, 이렇게 이 부분이 돼 있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에서 자, 100만 원이 백두산시에 상여가 사실은 100만 원 더 있었는데 우리가 신고를 못했다, 잘못했다 라고 했었을 때 자, 마감 취소를 누르고 정상적인 급여를 입력을 합니다. 일단 자, 여기에 100만 원. 자, 10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급 총액도 달라질 거고 자, 원천징수세액도 달라질 겁니다. 자, 지급 총액은 당연히 100만 원 플러스 됐겠죠. 그리고 소득세는 109만 얼마 정도가 됐어요. 아까 80 얼마였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마감을 합니다. 이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자, 마감을 하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자, 5월에 5월 정기신고분에 대한 마감을 푸는 게 아닙니다. 푸는 게 아니고 5월에 정상적으로 신고 못한 여기에 보면 수정신고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수정 몇 차냐 처음 수정신고를 했으면 1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 마감을 일단 만들어 놓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러와지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상단 부분의 금액과 하단 부분의 금액이 이렇게 수정신고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자, 마감 취소를 하고 한번 볼게요. 자, 아니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자료가 불러와지는데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돼 있어요. 인쇄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인쇄를 보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위에 있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원래 이 금액으로 신고했는데요. 우리는 이 금액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수정신고가 이런 식입니다. 모든 수정신고가 이런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정신고 부분을 체킹을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불러와지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수정신고를 했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원래는 이렇게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데 실질은 원래는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 잘못 이렇게 신고한 부분에 있어서 신고니까 별도로 거기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납부 지연 가산세죠. 우리가 이제 지연 금액의 3% 플러스 날짜별로 이제 만분의 2.5 요 부분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진 않고 우리가 수기로 어쨌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월 달 부분의 신고 부분을 6월 10일 이후에 알게 됐고 그게 한 7월 10일쯤이다. 6월 원천인수 할 때의 시기쯤. 요렇게 알게 됐다면은 요 부분에 어쨌든 가산세를 입력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한번 마감이 돼 있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산세 부분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7월 10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산세 기간이나 이런 부분 별도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출 정보나 이럴 때 날짜도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금액의 차이 금액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우리가 7월 10일에 알게 됐으니까 7월 10일에 이걸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감과 동시에 우리가 7월 10일에 알았다면 6월에 대한 원청세도 7월 10일까지잖아요. 그랬었을 때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6월분 마감을 하고 나서입니다. 마감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신고를 하고 나서 6월분이 발생됐었을 건데 6월분을 조회해 보면 이렇게 급여가 입력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5월분에 초하고 똑같죠. 급여 변동이 없었다면, 상여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고 나서 별도로 지금은 제가 입력을 해서 마감을 해놓은 건데 별도로 불러오면 밑에 수정신고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수정신고 부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6월분에 여기에 이 차액금을 아까 전에 제가 수정신고했을 때 납부해야 될 금액 차액 있죠. 그 차액과 가산세 부분. 자, 5월 달에 수정신고했었을 때의 소득세 차액과 가산세를 포함한 최종 마지막 차액. 요 부분에 수정신고 부분에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나?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해서 신고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신고 시점이 7월 10일이면 5월 달에 수정신고한 분과 6월 달에 지금 이 신고하는 이 부분과 두 개의 원천인수 이행상한 신고서가 제출을 7월 10일에 될 겁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 되면서 한 번에 그 수정신고된 부분의 효과를 6월분에 이렇게 넣는 거죠.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수정신고가 발생됐었을 때 추후에 원천인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상황이라면 그쯤에 이제 어쨌든 간에 확인을 했다면 몰아서 같이 합쳐갖고 이렇게 수정신고서 하나에 요렇게 그 해당 사항에 이 금액을 넣고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수정신고 같은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수정신고를 하고 홈택스에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납부금액이 있어도 별도의 납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이기 때문에. 납부서를 별도로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6월분에 합친 거죠. 이게 6월분에. 자, 6월분에 합친 이유는 우리가 6월 신고 전에 그 사실을 알아서 수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5월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우리가 보다가 한 8월 5일이나 8월 10일쯤에 알았다. 그러면 이제 7월분에 대해서 8월 10일 신고할 때 이렇게 합쳐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그때도 신고가 두 개가 들어가겠죠. 7월분의 거 하나랑 수정신고한 거 하나. 그 달에 두 건의 신고가 들어가면서 납부는 한 번에 한다는 거죠. 납부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수정신고를 했으면 지금처럼 수정신고를 해갖고 홈택스에 신고를 했다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신고할 때 합쳐갖고 신고하다 보니까 납부서는 정상적으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에서는 뽑혀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지방소득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방소득세는 요 납부명세서인데요. 일단 지방소득세도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자 마감을 해놨는데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가감조족액에서 입력을 하고 가산세를 매겨야 돼서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6월달 신고 자 6월달에 총
14만 원이죠. 그럼 11만 4천 원 정도 지방소득세는 나오는 건데 뭐 결과적으로 11만 4천 원 나왔는데 자 우리가 원천지수 이행사항신고도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기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만 나오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고쳐서 전자신고를 해야 되겠죠. 고칠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차액, 지방소득세의 차액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수정신고 5월 달에 1차에 이 금액에서 차이 금액인 거. 우리가 급여대장에 보면 처음에 급여대장과 후에 급여대장의 지방소득세 차이 부분. 그 부분을 보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상은 만약에 수정신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급여대장 오류 났었을 때 급여대장과 오류 후에 급여대장을 같이 갖고 프린트 내지 뭐 파일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전 거. 갖고 있고 나서 이제 변경되는 걸 고쳐야 되겠죠. 사실상. 뭐 일반적으로는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원래 원천지수 이행사항 신고서 처리를 해놓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러와진다면 이 금액만 불러올 겁니다. 이 금액.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지방소득세 차이 금액을 여기에 추가 대상 다시 이쪽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차액 금액 25,000원 정도 되고 당초에 6월 10일까지 납부를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7월 10일에 납부할 겁니다. 라고 하면 지연일수가 자동적으로 나오면서 가산세 계산이 자동적으로 돼서 최종적으로 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맞는지를 보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금액 정도 6월 달이죠. 6월 달에 말하는 이 금액의 10%가 얼추 맞는 부분이죠. 실무적으로는 그걸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원단이든 어쨌든 간에 맞는지를 정확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1만 4천 원, 114만 얼마에 11만 4천 원 이 금액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마감을 별도로 하고 위텍스에 전자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정신고 부분을 얘기 드리면 지금 5월, 6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예를 드리면 자 수정신고하는 부분을 첫 번째 작성을 한다. 수정신고는 당연히 잘못되어 있었던 해당 귀속월과 지급월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신고라는 것을 체크해서 작성을 한다. 이 작성을 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급여 같은 경우는 급여대장을 먼저 수정을 해놓고 나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감을 짓고 나서 자 우리가 만약에 7월 10일까지 납부를 하겠다 싶으면 6월분에 합쳐서 이렇게 수정신고라고 해서 차이 금액을 입력을 하고 마감을 하고 7월 10일에 동시에 신고 및 납부를 한다. 그럼 신고는 두 건이 되겠고 납부는 어쨌든 어떻게든 납부가 되겠죠.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저절로 불러지는 기능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가산세나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해서 금액을 확인을 하고 마감을 해서 7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겠죠. 7월 10일이 공휴일인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우리가 원천징수 다음 이번에 10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다른 원천징수 신고가 있었을 때 그거에 합쳐갖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납부 가산세가 발생되면은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날수록 가산세가 더 늘어나는데 빨리 납부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되느냐? 이런 신고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제로 4월 달 똑같은 상황입니다. 4월 달에 급여를 수정 신고했는데 우리가 4월 달에 급여의 수정 신고는 5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겠죠. 5월 10일까지 원천세.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잘못 신고됐고 5월 20일에 그 사실을 알았다. 5월 20일에. 그렇다면 똑같이 어떻게 하냐. 5월 20일에 그 사실을 알아서 5월 20일에 우리는 신고하고 납부하고 싶다. 다른 6월 달 것하고 합쳐갖고 하지 않고 5월 달 거 합쳐하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바로 지금
수정된 걸 고치고 싶고 신고 납부도 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냐 부분은 자 당연히 똑같이 처음엔 똑같습니다. 4월분이 잘못됐다면 4월분 급여 대장을 고쳐야 되겠죠. 급여 대장을 고치고 나서 그 차액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4월이라면 수정의 첫 번째라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가산세나 이런 부분, 이 가산세는 당연히 우리가 4월 기준으로 했었으니까 5월 10일까지 납부할 거고 5월 20일 날 우리가 신고 납부하겠다면 10일에 대한 가산세예요. 미납세액의 3% 플러스 10일치에 대한 가산세거든요. 이건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입력이 돼 있는 거고 실질은 불러오고 나서 이 가산세는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자 위에 상단에 여기 금액에 해당하는 거는 벌써 5월 10일에 납부를 했죠. 네. 5월 10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납부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이 금액과 이 금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 금액만 우리가 납부해야 돼요. 보면 한 뭐 21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차액 부분만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 5월 20일 날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서가 별도로 나오진 않아요. 홈택스에. 왜? 납부서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홈택스에 신고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납부서를 만들어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차이가 있다. 이 금액의 차이. 그러면 우리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홈택스를 보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 세무대리 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기장대리 부분 쪽에 납부서 출력이라고 있어요.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련된 인적사항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납부 연월일이 5월 20일이었잖아요. 우리 4월분 잘못 수정해서. 그럼 5월 달로 하면 될 거고 납부금은 여기에서 반드시 이거는 외우시다시피 해요. 원천분 고지 원천분 고지가 아니죠. 원천분 잔압 4번을 무조건 클릭을 하시고 세목은 우리가 잘못된 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었죠.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 해당해서 클릭을 하시고 관련된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금액에 입력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전에 수정신고했던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 부분이겠죠.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홈택스에서는 이렇게 납부 지연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를 제외하고 미납세액을 한번 쳐갖고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5월 10일까지 신고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5월 20일 날 신고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가산세 금액이 여기 가산세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금액 플러스 미납세액을 여기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합쳐서. 여기 보시면 가산세는 없죠. 가산금은 있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가산세 플러스 일반 미납세액을 입력해서 납부서를 출력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가산계좌나 이런 부분들도 다 조회해 가산계좌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5월 20일 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중간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다음 달 것까지 합쳐서 신고할 때 부분 말고 요렇게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지방소득세도 한번 볼까요? 우리 4월 부분에 있어서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지방소득세 신고를 4월 달에 했다면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어쨌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차액 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불러오기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산세나 이런 것도 직접 수기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려면은 4월 달에 해당된다면은 이렇게 4월 달로 조회를 해갖고 우리가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죠. 사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러려면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그 잘못된 오류가 한 사람이나 한 명의 과세 표준은 이 금액 차이죠. 과세 표준은. 소득세가 과세 표준이 될 거니까 이 금액 차이 80 얼마와 100만 원. 이 차이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일정 부분 나오겠지만 이 지방소득세도 실실급여 대장에서 지방세 원래 신고한 것 원래 신고한 것과
정상적으로 신고한 금액 차액을 입력해야 되는 게 정확하겠죠. 그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을 입력을 하고 나서 가산세 계산을 하겠죠. 이거는 미납세액이니까. 가산세도 지방세도 똑같습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은 가산세에서 이 금액을 입력을 하면 지연일수나 이런 부분만 정상적으로 체킹을 하시면은 이 금액의 가산세도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2만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5월 20일 날 이 부분을 마감을 해서 다시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에 있는 신고 일자를 꼭 우리가 납부 일자, 가산세에 맞는 그 날짜로 반드시 입력을 고쳐 놓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자, 여기 납부일도 꼭 5월 20일로 이렇게 변경해서 양쪽 다 실질 납부일, 가산세 매기는 그 납부일로 해서 마감을 하고 위택스에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위택스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됩니다. 우리 지방소득세 위택스에 신고하죠. 그래서 차액 부분을 이렇게 신고한다면은 지방소득세도 전자로 신고를 하게 되고 전자고지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상계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신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지방소득세도 일단 신고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 추후에 해당 파트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특별징수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수정신고라는 게 없습니다. 자체가 위택스에 수정신고로 신고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위택스에 신고할 때 처음에 잘못 신고한 거는 벌써 납부를 했죠. 어쨌든 간에 4월 달에 부분에 있어 납부를 하고 차액 부분만 반드시 다시 신고해서 이 금액만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수정신고도 없고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신고하고 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4월분이면 5월 10일까지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갖고 신고해도 되죠. 그러면 최종분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죠. 최종분만 인정이 돼서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그게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게 쌓입니다. 잘못 신고했다면 별도의 신고 취소를 해갖고 그 부분을 없애야 돼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계속 중복적으로 세금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와 소득세의 신고 부분이 다르다. 특별징수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일단 수정신고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다. 이렇게 신고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으로 자 이렇게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자 신고는 했다. 신고는 했는데 우리 업체에서 어쨌든 간에 실수로 이 금액을 납부를 못했다. 8월 10일까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발생된다면은 우리 좀 전에 얘기한 중간에 수정신고 부분 납부한 거 똑같습니다. 납부를 못했다면 별도로 수정신고를 해가고 가산세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부분 수정이 아니잖아요. 납부만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홈택스에 가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요 부분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서 해당 날짜, 납부일의 날짜를 계산해서 납부서를 뽑아줘서 그러면 가상계좌가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지방소득세. 자, 첫 번째 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서 작성이야. 7월 달이면. 자, 7월 달에 가산세도 기본적으로 매기고 7월 부분에 만약에 납부를 늦게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7월 달에 납부 늦게 하고 만약에 그걸 8월 20일에 뭐 알았다 싶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8월 20일 수정하고 이 납부 늦게 한 금액을 여기에 미납세액에 넣고 해갖고 여기 납부일도 지정을 해서 마감을 해서 8월 20일 날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때 여기에 과세표준과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그 정상적인 원래 7월분에 있어서의 금액을 넣어야 되고 가산세만 여기에서 가산세 부분이 합쳐져서 이 금액이 나오는 구조로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8월 20일 날 했어요. 그럼 한 개 더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 왜? 기존에 신고했던
8월 10일에 신고했던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미납으로 돼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을 신고 취소해야 됩니다. 위택스에 가서 지방소득세 그렇게 납부한 것들은 기존에 신고했던 것을 취소하고 지금 새로 신고해 갖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신고 취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표로 한번 보면은 우리 위택스 이 부분이 신고하기인데 위택스를 신고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지방세 위택스는 이렇게 특별징수 쪽에서 들어가서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납부소 조회를 들어가면 요렇게 납부소 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납부들을 뽑아도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납부를 못해서 그전에 미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여기 보시면 신고 취소라고 있죠. 납부 쪽에 가서 신고 취소를 해갖고 취소 사유를 적고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소득 특별징수 같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 부분을 다시 했었을 때는 기존에 신고한 것들을 취소하고 신고를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갖고 수정신고를 잘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잘 보셔갖고 경우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다음 달 내지 우리가 원천세 신고 다른 걸 할 때 합쳐져 갖고 수정신고서 면책이주 상환 이행 상환 신고서에 작성하는 방법. 그다음 중간에 수정신고서만 해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싶은 방법. 그리고 신고나 이런 거는 수정신고가 아닌데 미납을 해갖고 늦게 납부해서 그 늦게 했었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뽑아서 가상계좌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무신고 서류의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수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